아, 여러 가지 보도 중에 김건희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청구를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건. 요게 이제 그런 거죠. 침묵의 법적 카르텔이 작동하는 거예요. 아니 표창장 위조했다고 그 증거 인멸할 수 있다고 구속을 하는 케이스는 있고 이렇게 주가 조작이라 이거는 진짜로 증거 인멸하려고 맘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일단은 그 구속된 일신이 구속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뭐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이나 이런 게 없다는 이 기준 자체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선택적이야. 전 이럴 때마다 정경심 교수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요. 정말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거 설명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뭐 그 보통은 지금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뭐 논문 국민대 논문 표절 사건, 그다음에 뭐 전시회 열 때 스폰서 사건 이런 사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떤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조차 국민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선수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국민들께서는 정서상 이렇게 말이 나오고 얘기가 시끄러우면 구속영장이 만약에 청구됐다고 하면 당연히 발부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 법원에서 이제 통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증거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민들 정서상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정경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바로 구속돼가지고 뭐 실형을 그렇게 길게 받으셨는데 뭐 그 표창장 같은 걸로 그런데 이 정도로 그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무수한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는 주가 조작 사건 가지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서에는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따 그 어떻게든지 검찰은 맥은 잡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이 씨, 이 선수를 소개를 해주고 이 씨가 김건희한테 한 10억 정도 투자를 받죠. 근데 지금 김건희 재산 중에도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이후에 확 불어난 현금 재산이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윤석열한테 간접 뇌물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이 동거를 시작한 이후의 건이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요거를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김건희로 수사로 가는 징검다리에 놓여 있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본인은 아니라고 계속 부인해 왔지만 검찰이 사실 영장을 칠 정도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부인 관련해서 주가 조작 사건이 상당한 좀 그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좀 부분이 있고 아까 또 그 공수처 이첩한 사건 그 손준성이가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관여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검찰에서 대충 확인하니까 혐의가 있는 것 같아서 공수처로 넘기고 있고 또 자기 장모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지금 항소심 사건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은 아무 관련 없다고 하지만 거의 뭐 증거들이 다 질비하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어서 윤석열 입장에서 왜 이 본인 캠프를 꾸릴 때 그 수많은 검찰 출신의 법조인들로 꾸렸는지 이제는 조금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판이 맞아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검에서 장모 변호 문건을 만드는 것처럼 이게 법이라는 게 사실 변호사님한테 죄송한 이야기인데 진짜로 이연령 비연령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느냐 피해자를 피의자로 통합시키고 피의자를 피해자로 통합시키고 이 법기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장모는 피해자 쪽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밑에 있는 뭐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소를 합니까? 그 작동이 지금 화천대유까지 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아주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웃긴 거야 이게. 법이라는 게 분명히 내가 피해를 받은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정대택식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피의자가 돼 있는 상태를 방향 보세요. 미치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팔짝 틀리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힘센 놈들, 판사나 검사를 다 움직일 수 있는 놈들이 계속 동원되고 그게 이 건들이 화천대유 같은 데로 똑같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현장에서 보면 무슨 얘기를 해도 아이 그거 다 제가 뒤에서 다 정리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참 너무 서글픈 거죠. 이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뭔가 사건들이 정리되고 해답을 찾아야 되는지 서글픈데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말씀하신 법적 카르텔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막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벗어나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윤석열은 나중에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가 내 부인인지 몰랐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박상도 아들은 누구 거 이것처럼? 증거를 내세요. 내 부인인데 증거를 내세요 이러면서. 아, 저는 법원 기각 이 얘기만 들으면 제일 화가 나는 게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딸 둘의 그 모든 것이 기각된 그 부분들 떠오르거든요. 진짜 이거 언제 바뀔지 진짜 요원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그 권력 무소불위 권력들을 우리가 진짜 그래서 검찰개혁 얘기도 하는데 사법개혁도 아직도 참 멀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어쨌건 윤석열 지금 코밑에까지 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윤석열이 그 대검 특수부장인가 뭔가 할 때 그 시기이고요. 동거를 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고 주가 조작이 끝날 무렵에 봤더니 공소시효가 내년까지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이 정도 상태가 되면은 이제 그 주가 조작했다는 선수를 구속장을 쳤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다. 사실 검찰의 계획은 그 다음에 김건희 소환이었던 건데 그게 살짝 지금 어긋난 측면이 있지만 이게 대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하잖아요. 바로 이제 수사 국면으로 들어가요.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는 상태. 나중에 경선에 탈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만배의 누나가 왜 윤석열 아버지 집을 샀는지까지 다 수사 대상입니다, 이게. 윤석열은 지금 간이 겁나게 떨리는 상태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